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소원암 대걸만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원신궁 수진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음의 수수께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고 김성재 씨입니다. 1990년대 10대와 20대의 우상이자 아이콘이었죠. 세련된 힙합 음악으로 흑인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가수였는데요. 프랑스어로 둘을 뜻하는 영어식 발음 듀스. 함께 꿈을 이룬 고교 동창생이자 절친인 김성재와 이현도. 하지만 김성재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그 활동은 3집 정규 앨범을 끝으로 중단되게 되는데요. 듀스 하면 음악도 음악이지만 무엇보다 고 김성재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김성재 씨는 1972년 4월 18일생으로 쥐띠입니다. 27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은 김성재 씨의 사건. 점사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가요, 선생님? 이 사람 임자생 4월 18일생이잖아요. 네. 이 사람 사주에는 단명이 들어있어요. 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또 이 집안에는 스님, 무녀 같은 그런 양반이 보이고 또 약을 먹고 간 자살 영산, 또 물에 빠져가신 수살 영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의 운명이라고 짓고 싶은 애요. 그렇게. 사주에 단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재 씨 자체의 얼굴을 보면 귀가 돋보여요. 귀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 귀에서 오는 듣지 말아야 될,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 그게 사주에 들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관상에서 보이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작은 소리를 듣더라도 이 사주가 버거워서 자기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외롭고 만인한테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혼자서는 너무 화려하고 급하게 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겨내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외로운 어린 왕자다. 네,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95년 11월 20일 아침 6시 머리를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돌린 채 베개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김성재 씨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를 깨우던 매니저의 얼굴이 곧 사색이 됩니다. 김성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직후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김성재의 사망 소식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솔로 무대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이런 변을 당해서 더더욱 믿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김성재 씨가 이때 사망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갔다면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그러죠. 연예인과 무당과 이렇게 사주가 비슷하게 간다 그래요. 그 말은 저희는 손님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거고 또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받아야 되는 비슷한 사주예요. 같지만 다른.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로 봤을 때 김성재님은 무조건 사주에서 우리와 같은 홍영과 도와 같이 갖고 있는 연예인의 사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운으로 작용이 되면 대박 스타가 되시는 거고 이랑 말하는. 근데 이게 운으로 가지 못하고 살로 가면 자기를 해하게 되고 우울로 가기 때문에 그게 그 사이에서 힘들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어도 분명하게 큰 스타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계속해서 연예인을 할 수 있는 사주는 분명합니다. 예. 재능이 있는 그런 사주였고 네. 하지만 외롭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주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김성재 씨는 이 집 조상이 약을 먹고 간 자결 영산이 계시고 또 물에 빠져간 수살 영산이 또 자결 영산을 잘 풀어서 줬었으면 연예인으로서는 잘 될 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김성재 씨의 죽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김성재의 여자친구입니다. 김성재 씨가 죽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도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였고요. 김성재의 여자친구는 김성재를 만나기 한 달 전에 단골 동물병원에서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구입했는데요. 이후 김성재의 시체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오른팔에서만 주사 자국이 28개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졸레틸이라는 동물성 마약 성분도 같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28개의 주사 바늘은 한 자리에 연이어서 잘못 넣은 것처럼 정맥의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동물병원 원장에게 졸레틸 구입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원장은 그 사실을 경찰에게 고발하죠. 결국 여자친구는 검찰에 구속이 돼 재판을 받게 되고 1심에서 사형, 2심과 3심은 무죄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김성재의 죽음에 여자친구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내가 여기 이 사람을 돕는 거에 있어서 억울한 게 없었다면 항소를 하지 않았을 거고, 근데 자기가 왜 그러냐 하면 돕기는 도왔지만 김성재 씨가 여자친구가 감옥에 가기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합의를 한 거지. 합의를 해서 조용히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성재 씨의 사주가 뭐든지 조용히 가고 싶어 하는 사주예요. 인기를 얻어도 뭐 마치 선비처럼.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연예인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타고나기를 다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렇죠. 직업이 같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슬픈 어린 왕자, 외로운 그러네요. 어린 왕자. 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수살 영산에 자결 영산이 앞을 쓰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어디에 할 때는 없고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제일 의지가 되고 의지할 사람은 여자친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향이 있다고 봐요. 네. 정말 그 진실은 그 여자친구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당시 사용이 됐던 마약성 동물 마취제로 쓰였던 졸레틸은 당시 일반 마약 검사에서는 마약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는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마약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성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제 졸레틸 약물의 농도와 치사량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양이 너무 작아서 졸레틸이 명확한 사망 원인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타고나기를 말씀하시기를 아까 단명할 사주다 얘기하셨는데 자살을 할 수 있는 사주일까요?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 사람 사주에는 단명 사주에 수살 영산에 자결 영산이 앞을 섰어요. 그러면서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쉽게 어쨌든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저게 한 게 아니라 듀엣으로 나왔다가 혼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조상이 그렇다고 조상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해에 김성재가 뜨면서 혼자 단독으로 나오면서 뜨면서 조상이 앞을 서서 노니 더 자기 의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무당을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타고나기를 자살할 사주인가요? 사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누군가를 볼 때는 사주라는 이 단어가 쓰여야 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쵸, 네. 거기에 저희 같은 무당들은 이제 신을 모시기 때문에 신점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주 팔자는 타고 태어나나 사주를 변형시키면 팔자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무속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기가 그 성품에 있어서 무지하게 이목을 끌고 싶은 연예인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자살할 사주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외로운 어린 왕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길들인 거고 자기가 그게 버거웠던 거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웠던 거고 타고나기를 자살할 사주다. 그래 단명살은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 타고나기를 자살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외부의 이제 이런 영향과 자기의 후천적인 성향에 의해서 사주가 만났을 때 그런 기운, 음의 기운이 더 강하면 그렇게 증폭돼서 슬픈 결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는 타고나길 자살할 사주는 없다. 네. 네, 사주는 바꿀 수 있는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살할 타주는 없죠. 네, 그렇죠. 그 김성재한테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동생이 형만 따르다가 형이 죽은 이후로 20년이 넘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네. 하는 일도 안 되고 화상도 입고 당연하지. 그래서 사람들하고 열을 다 끊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조상의 사주 조상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그렇죠. 했으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혹시 이 동생을 위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무언가 뭐 굿이든 무엇이든 해주시면 네. 이 친구가 풀릴까요? 그렇죠. 좀 말씀해 주세요. 김성재 영혼이 뜨지를 못했는데 혼이 사람은 떠야 돼요.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굿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굿을 해갖고 덕을 보는 건 아니에요. 굿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진옥일을 해주는 거예요. 진옥일에는 자체는 굿도 여러 가지 종류지만은 진옥일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먹든 젊어서 가든 약을 먹고 가든 객사를 하든 살아생전에 사는 날까지 사람이 살면서 죄를 져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굿이에요. 그래서 행위 예술을 하는 자체도 그걸 풀어주는 거야. 이승의 살아생전에 벌을 풀어드리는 역할 굿이에요, 그게. 그거를 해야 그 망제가 뜰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김성재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의 삶에는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죠. 애도를 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은 아닐까요? 오늘도 영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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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